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휘청거리지? 왜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일까?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고 말이죠. 사실 예민하다는 건 결코 단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의 미세한 떨림도 감지할 줄 아는 섬세함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그 섬세함이 때로는 과부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곤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예민함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예민한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균형 있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상을 꾸려나가면 좋은지 작지만 실천 가능한 도전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나눠볼 거예요. 예민한 사람에게 꼭 맞는 자기 돌봄 습관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는 법, 그리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생활 방식까지 총 10가지 이야기로 풀어드릴 텐데요. 각 이야기마다 실생활 속에서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예시도 3가지씩 담았고, 무엇보다 너무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은 소소하지만 강력한 변화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마치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듯한 느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가볍게 하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하나씩 함께 나눠볼까요? 첫째, 자극을 줄이고 마음을 쉴 수 있는 나만의 루틴 만들기. 예민한 사람일수록 반복되는 자극에 쉽게 지치고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면 좋은 건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자극을 줄이고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루틴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주 소소하고 단순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대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고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한 책 한 권을 읽는 침묵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돼요. 혹은 매일 저녁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그날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루틴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루틴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무조건 매일 해야 해 라는 압박감보다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느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부터 시작해보시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루틴은 예민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속도로 편안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거리두기 연습하기. 예민한 사람일수록 사람 사이의 에너지, 소모에 더 민감해요.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눈치를 보느라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지치기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은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잠시 연락을 줄여보고 그 시간에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것도 좋고요. 가족 안에서도 너무 감정적으로 엮이는 순간이 많다면 감정을 바로 드러내기보다는 한 템포 쉬었다가 말하는 연습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처럼 불필요한 비교와 자극을 주는 공간에서는 일정 시간 알림 끄기나 앱 삭제를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해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 관계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 바람직한 방법은 나 자신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아끼는 지혜로운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잠시 내려놓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시도하면 부담도 덜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셋째, 감정이 올라올 땐 조용한 기록으로 다스리기. 예민한 사람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많아요. 그 순간에는 말로 표현하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렵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기도 하죠. 그럴 땐 조용한 기록을 통해 감정을 다스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휴대폰 메모장에 그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눈물이 날 만큼 힘든 날에는 종이에 아무 말이나 휘갈겨 쓰듯 적어보는 것도 좋고, 또는 하루의 끝에 오늘 나를 울컥하게 했던 순간은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으로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도 꽤 위로가 돼요. 이 기록의 장점은 말로는 잘 정리되지 않던 내 마음이 글로 표현되면서 오히려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기록은 나만 보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솔직하게 써보는 게 좋고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대. 예를 들면 밤 10시 즈음으로 정해두면 습관처럼 이어가기 좋아요. 특히 감정이 너무 격해질 땐 말 대신 글로 풀어내는 이 기록 습관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넷째, 괜찮아 보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기.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실수에도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짚고 누군가의 반응이 조금만 미심쩍어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건 괜찮아라는 위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말 한마디, 그래, 그럴 수 있어예요. 이를테면 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때, 아, 나 왜 그랬지 하며 자책하기보다 그래, 누구나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어. 다음엔 덜 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죠. 또 친구가 퉁명스럽게 말했을 때, 괜히 내가 잘못했나 싶을 땐 그 친구도 힘든 일이 있었을 수 있지. 꼭 내 탓은 아닐 수 있어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한 날조차 그래, 이유 없이 힘든 날도 있는 거야,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하죠. 이 방식은 자꾸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마음을 잠시 멈추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기도 해요. 완벽하려는 마음보다 그럴 수 있는 나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예민한 사람이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마음속에서 다그치는 목소리보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그 말이 마음에 가장 따뜻한 약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다섯째, 작은 기쁨을 계획적으로 챙기기. 예민한 사람에게는 일상의 감정 기복이 크기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기 전에 기분 좋은 일을 먼저 준비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5번째 제안은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작은 기쁨을 계획해서 챙기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좋아하는 디저트를 먹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고요. 퇴근길에 마음 편히 들를 수 있는 조용한 카페를 찾아서 그곳에서 30분만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큰 힐링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주말 아침에는 알람을 끄고 햇살을 맞으며 이불 속에서 여유롭게 뒹굴거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즐겨보는 것도 하나의 기쁨이 되죠. 중요한 건 이런 기쁨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게 두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넣고 약속처럼 지키는 것이에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사소한 계획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도 스스로를 위한 하나의 스케줄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이 고된 하루가 아니라 기다릴 무언가가 있는 하루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작은 기쁨이 쌓이면 예민함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감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답니다. 여섯째, 해야 할 일보다 지금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 예민한 사람은 책임감도 크고 해야 할 일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할 일만 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텅 비고 삶은 무채색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6번째 이야기에서는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를 가끔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일이 많은 날에도 잠깐 시간을 내어 지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싶으면 그걸 먼저 해보는 거예요. 주말에 집안일을 몰아서 하려다가도 오늘은 그냥 바람 쐬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걸 따라 외출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매번 해야 한다고 미뤄둔 취미,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뜨개질, 영상 만들기 같은 것들을 오늘 30분만 해보자 하고 꺼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연습은 예민한 사람에게 감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일이기도 해요. 물론 해야 할 일은 결국 해야 하죠. 하지만 그 앞에 잠깐이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해볼까라는 여유가 있으면 삶의 균형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이런 선택은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아주 건강한 방식이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지금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작은 순간이 삶을 더 생기 있고 나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일곱째, 감정의 진폭을 줄이려면 관찰자 시점을 가져보기. 예민한 사람은 감정이 밀물처럼 확 밀려오고 그 파도에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죠. 기분이 좋을 땐 하늘을 날 것 같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바닥까지 가라앉는 것처럼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건 감정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잠시 감정의 관찰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가령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휘청할 때 그냥 그 말에 몰입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속상하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거죠. 혹은 갑자기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우울해질 때 지금 내 마음이 살짝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와 대화하다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걸까 하고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이 휘몰아치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게 돼요.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거죠. 결국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 감정을 내가 곧 그거지라고 착각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의 흐름 속에서 나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작은 의자 하나를 두고 그곳에 앉아서 내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훨씬 자유로워진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덟째, 완벽보다 충분함을 선택하기. 예민한 사람일수록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이건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의 8번째 이야기는 완벽함보다 충분함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 나눠보려 해요.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늘 밤을 새워 디테일을 다듬고 작은 오타 하나에도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때론 이 정도면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라고 멈출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죠. 또 집안 청소를 할 때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만 정리해도 살기에 충분히 쾌적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를 잘 이해해주는 몇몇 사람과만 깊게 연결돼도 그건 충분한 관계예요. 충분하다는 말은 게으름의 변명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만 쓰고 그 외의 에너지는 아껴두는 지혜예요. 완벽은 끝이 없고 그 끝을 향해 달리다 보면 내가 먼저 지쳐버려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선물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숨쉬기도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9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절하기.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깊이 반응하는 만큼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실망도 크고 혼자 상처받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의 9번째 제안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내 생일에 연락 한 번 없었을 때 와, 내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나 하고 섭섭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바쁜 시기였을 수도 있고 원래 기념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성향일 수도 있죠. 또 회사에서 동료가 내 제안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실제로는 무시라기보다 단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내 고민을 깊이 공감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단지 표현 방식의 차이일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는 결국 내가 만든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과 현실이 다르면 우리는 혼자서 실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 기대를 조금만 낮추면 오히려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누군가가 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실망스럽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저 내 마음속에서 기대치를 조정하면 인간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게 돼요. 10번째, 예민함을 단점이 아닌 감각으로 바라보기.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는 예민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관한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민하다는 걸 마치 성격의 결함처럼 느끼고 고치거나 감춰야 한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보면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감각이고 재능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서 그 자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다듬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리나 빛, 향기에 민감해서 누구보다 섬세한 감성으로 예술적인 작업을 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죠. 이런 감각은 훈련으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에요. 그래서 예민하다는 건 세상의 소리를 더 풍부하게 듣고 사람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느끼며 삶의 결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감각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조절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이 필요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민하다는 건 나만의 특별한 센서를 하나 더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감각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신만의 선물이니까요. 오늘은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는 주제로 마음 깊숙이 이야기 나눠봤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수많은 마음의 파도와 싸우고 때론 그 안에서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예민함이라는 그 감각은 우리가 삶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안도를 느끼셨으면 해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관계에서 거리 두는 연습,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완벽 대신 충분함을 택하는 지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더 나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